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슈프레 뉴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사상 최초로 호주에 이어 일본도 미 해군의 핵잠수함 렌트입니다. 호주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되자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대여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인데요. 누리꾼들이 꿈에 부풀면 난리군요. 당연히 한국 얘기가 나오겠죠. 통크신 구독, 좋아요. 등을 찔렸다. 방식이 트럼프 수준. 프랑스가 미국과 호주에 분노하며 양국으로부터 대사를 소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유는 호주가 2016년 프랑스와 맺은 일반 동력형 잠수함 공동개발 계획을 파기했다는 것. 그리고 대신 미 영호의 새로운 안보의 틀 오커스 안에서 당분간은 미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렌탈, 그리고 그 다음은 미 영과 공동 제조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결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졸지에 거액의 개발 계약을 뺏긴 셈이다. 우선은 호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콜린스급을 대신하는 신형 잠수함 12척의 개발 계획을 둘러싼 잘못된 경위를 되돌아보자. 2014년 호주 에버트 정권이 일본의 일반 동력형 잠수함의 도입을 검토했다. 일본은 이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방위 장비 수출을 사실상 해금했지만 독일, 프랑스도 뛰어들어 입찰 경쟁이 과열됐다. 2016년 호주 턴불 정권이 프랑스 핵잠수함 바라쿠다급을 일반 동력형으로 변경한 공격급으로 다시 설계하는 프랑스안을 선택했다. 2019년에서 20년 계획의 대폭적인 지연이 표면화됐다. 일본 함의 인도가 35년경, 12척이 갖추어지는 것은 54년경이 되어 병기의 성능이 퇴보할 우려가 지적된다. 또 현지 건조설비 비용 급등 등으로 12척의 가격은 약 7조 2천억 엔이다. 척당 약 6천억 엔으로 일본제 잠수함은 643억 엔, 미 핵잠수함은 약 3,800억 엔인 것에 비해 운용비용도 포함하면 총액 약 16조 엔까지 뛰어올라 호주 국내에서 비판이 높아졌다. 군사전문가 부스지마 씨는 이렇게 지적한다. 프랑스는 도면조차 없는 단계에서 저렴, 국내 제조 가능성, 원자무로의 스위치 가능성을 부각하며 교묘하게 접근했고 자국 제조에 의한 고용 확보를 고집한 호주 정부가 거기에 편승한 것이 잘못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콜린스급은 항속거리가 짧아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없다. 또 노후화된 잠수함의 퇴역이 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대로는 미일 호주가 중심인 대중국 제휴 쿼드에도 구멍이 뚫리고 만다. 그걸 우려한 영국이 핵잠수함 대여 방안에서 도움을 줬다는 거죠. 다만 핵잠수함의 정비훈련 운용에는 고도의 기밀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계약보다 훨씬 빡빡한 군사동맹으로 오커스를 맺은 셈입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핵잠수함 8척을 순차적으로 조달할 전망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주목할 것은 미군이 처음으로 핵잠수함 한 척을 통째로 임차하는 시도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미일 간에는 원래 군사동맹이 존재하는 데다 쿼드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한 외신부 기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항속거리가 거의 무한한 핵잠수함을 일본에 빌려줌으로써 남중국해 등 대중국 포위망에서 보다 장기간의 잠수함 작전을 요구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노골적인 금전 요구는 없어도 바이든 행정부의 내향 경향은 변하지 않는다. 일본이 전선의 앞부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다면 핵잠수함 대여 전망도 황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프랑스는 피해자 얼굴을 하고 있지만 호주와 일본 사이에 끼어들어 허위 내용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가져갔으니 자업자득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물 간 기술밖에 없으니까 잘리는 것은 당연한 일. 피해자 얼굴 할 틈이 있으면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억지력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침묵의 함대를 읽어봤는데 탑재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중국, 코리아, 러시아에 대해 어떤 국방태세를 구축할 것인가? 이를 우선적으로 자민당 국방부회나 방위상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아니, 이미 결론은 났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우 핵에 대해 특수한 역사가 있고 국정도 있다. 목표로 해야 할 것은 객관적으로 현실에 맞는 방위력의 구축이다.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국방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미국은 기술 협력을 거부한 것 같은데 이웃한 한국마저도 핵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쿼드의 일원인 일본이 호주에 이어 핵잠수함을 보유해도 이상할 건 없을 것이다. 나아가 핵무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도 자위대의 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일본을 침공하면 스스로도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최대의 억지력이 될 것이다. 결국 프랑스의 빅마우스와 호주의 경솔한 판단이 원인이군. 보통 아무리 홍보 문구가 좋게 들린다고 해도 도면 한 장 구체안도 없는 안건을 채용하는 게 그리 간단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애초에 비싼 쇼핑이었다. 자신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좀 더 비싸게 지불하는 것보다 엉터리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훨씬 문제가 된다. 아마 프랑스 측에서는 뭔가 뒷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앞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할 것인지 아닌지는 제쳐두고 대여해서 운용 방법을 어느 정도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핵잠수함 대여? 괜찮네요. 비핵 3원칙 법률을 개정해 우선 운용 노하우를 터득하고 핵잠수함 건조에 도달하면 된다. 다만 비용 대비 효과를 판별할 필요는 있다. 모항을 어디로 할지, 그것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도 문제다. 그러고 보니 프랑스는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었구나. 오커스 문제 이전에 허술한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프랑스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말도 안 돼. 핵 잠수함을 대여하는 건 절충안으로서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대여한다면 법 해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표면적으로나마 운용과 선박의 기술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항과 장래의 방향성, 여론이나 의원들의 반대를 감안할 때 급한 자국 제조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솔루션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일반형이 좋다고 생각한다. 핵잠수함 대여는 미국에선 좋아도 국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다. 일본은 행동 범위가 영해 2이지 안쪽이기 때문에 일반형으로도 충분하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다음 세대의 일반형 잠수함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성비나 운용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다른 구상이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격침 무기의 능력 향상에 힘을 쏟았으면 한다. 어느 쪽이든 헌법을 개정해 보통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순항 미사일 등으로 적지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돌쇠 한마디.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못 봐주겠군요. 핵잠수함이고 나발이고 무릎 꿇고 반성이나 먼저 하지.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